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2025년 12월 말에 있었던 크리에이터의 태도라는 제목의 강의 발췌록인데요. 와, 제가 이걸 읽고 느낀 게 이건 뭐랄까 거의 한 편의 서사시 같다. 아, 서사시요? 네. 인류의 미래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동네 공원의 새벽 수련이라는 아주 작은 지극히 개인적인 실천으로 끝을 맺어요. 이 엄청난 스케일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뭘 말하려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그거죠. 이제 지식의 시대는 끝났고 인류를 위한 진리를 생산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시작 전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요. 전 세계가 왜 한국어랑 한글을 배우는가? 이걸 단순히 뭐 케이팝이나 드라마 인기 이걸로만 보질 않더라고요. 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자료에서는 이걸 궁극적으로 한국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 정보나 지식 같은 건 기술로 얼마든지 공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번역기만 돌려도 되니까. 근데 삶의 본질적인 이치를 풀어내서 인류가 나아갈 길, 뭐랄까 정답을 제시하는 이 진리의 생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아, 진리의 생산. 그리고 여기서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어쩌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홍익인간 지도자. 저희 교과서에서 본 이후로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정치 지도자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이 강의의 맥락에서 보면 홍익인간 지도자는요, 정치나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문화 그리고 정신의 영역에서 인류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런 고유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적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지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생산해야 한다. 이거군요. 근데 자료를 보면 이 진단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한국인들이 그동안 지식과 기술을 배울 때는 막 즐거워했는데 막상 세계 최고 수준에 딱 도달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었다. 네. 이거 약간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 갑자기 사회에 나와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바로 그 방황의 원인과 해법을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풀어내요.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 많았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게 하고 그 원인을 파고들어서 인류 전체를 위한 해답을 찾아내도록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연구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와, 우리의 고난을 일종의 연구 재료로 삼으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과거의 아픔을 그냥 피해의식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만드는 데이터로 써라. 와, 이거는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나 철학이 개인의 위안, 복을 비는 기복에만 머물렀다고 비판을 해요. 이제는 그런 지식들을 뛰어넘어서 미래 인류가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작품이요. 네. 그리고 그 작품이 뭔지 설명하려고 나도 별이 되고 싶다는 비유를 드는데 이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라. 뭐 이런 의미겠죠? 네. 근데 단순한 비유를 좀 넘어서요. 다른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 아니라 내부에서 에너지를 태워서 스스로 빛과 열을 내뿜는 항성, 즉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항성. 네, 그렇게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돼서 길 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 한 사람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등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의가 말하는 진리를 담은 작품의 본질인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무력감,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빛나는 별이 되지 못해서다. 이런 진단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네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딱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누가 그런 별이 될 자격이 있는가? 보통은 뭐 위대한 예술가나 학자, 소위 말하는 각 분야의 프로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기존 문학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프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돈벌이에만 등숙할 뿐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굉장히 비판적이네요. 네. 심지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새롭고 진정한 정신을 가진 창작자들이 등장하는 걸 막고 있다. 이런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합니다. 기존 프로들이 돈벌이에만 능숙하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신진 세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이거 좀 과격한 일반화는 아닐까요? 이 자료에서 혹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딱 집어서 들기보다는요. 현재 문화 콘텐츠의 어떤 경향성, 거시적인 비판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즉,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주류 시스템 안에서는 진리를 담은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죠. 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군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존재가 바로 아마추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마추어는 실력이 부족한 초보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진리의 작품을 만드는 아마추어라고 표현했죠.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창작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랑, 해생된 단어의 본래 의미처럼요. 무언가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뜻이죠. 이 강의의 주장은 앞으로 세상을 이끌 문화 콘텐츠는 단순히 웃기고 재미만 주는 걸 넘어서야 한다. 그 안에 우리 삶의 길을 찾아주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재미나 웃음은 일종의 수단일 뿐이다. 네, 그 깊이 있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포장지,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아마추어 여화제 같은 걸 한국에서 열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는군요. 맞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거장들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미래 인류를 위한 작품을 만드는 순수한 아마추어의 자격으로 참여해라. 이 요구가 되게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을 확장해서 모든 국민이 문화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죠. 네, 그 부분. 보통 모든 국민이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들 창업을 떠올릴 텐데 이 자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맞습니다.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죠. 자신의 삶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엔터프라이즈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엔터프라이즈.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 나만의 지식이 바로 자본인 거고요. 거기에 인류를 위한 진리라는 이념을 더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모든 행위가 바로 사업이다. 이런 거죠. 와. 할머니의 된장찌개 레시피, 퇴직한 엔지니어의 경험담,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육아의 지혜, 이런 것들 전부가 인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위대한 문화사업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류를 위한 진리를 담은 작품을 돈이 목적이 아닌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각자의 삶을 자본으로 삼아서 만들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어떤 거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대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자료가 정말 누구도 예상 못했을 법한 아주 구체적인 첫걸음을 제시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강의가 단순한 이상론이나 철학적 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죠. 추상적인 비전이 갑자기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확 내려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류를 위한 진리를 생산하는 홍익인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태권도 3단을 따는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이 연결고리가 너무 의외라서 잠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지점에 이 강의의 핵심 철학에 담겨 있더라고요. 진리라는 건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다. 아, 몸으로 직접 겪고 실천하면서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태권도는 그 수련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도구인 셈이죠. 격투 기술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 수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핵심인 겁니다. 여기서 이 강의가 말하는 진리의 본질을 좀 엿볼 수 있겠네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것. 그 예시로 든 것도 아주 생생했어요. 새벽 공원에 혼자 도복 입고 나가서 품새 연습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부분. 네,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죠. 처음에는 남들 시선이 엄청 부끄럽고 어색할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러나 하겠죠. 네, 그 시선을 견뎌야 하죠.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꾸준히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행동 자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없는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무언가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구나. 이런 존중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이게 바로 리더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네, 혼자 하는 수련이 결국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첫걸음이 된다. 그리고 이게 유단자는 누구든 초보자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로 이뤄지는군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검은 띠를 맸다는 게 단순히 기술적 숙련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다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상징이라는 겁니다. 아, 자격. 그래서 강의에서는 공원에서 혼자 수련을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저기 옆에서 같이 좀 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요? 네. 끝에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라. 이것이 바로 홍익 태권도의 시작이고 잠들어 있는 공동체의 정신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는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그게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네. 개인의 심신 단련이 결국 사회적인 실천으로 연결되는 구조.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이 활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힙니다. 어디서부터요? 바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후손된 도리로서 어른들을 그냥 부양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다. 그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련을 통해 건강과 존엄을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와, 개인의 수련이 이웃으로 그리고 사회의 가장 어른들께 공경을 표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 철학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공원에서 홀로 품새를 하던 그 작은 행동이 결국에는 사회를 통합하고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추상적인 비전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태권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어쩌면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거대한 변화는 항상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조금 부끄럽기까지 한 첫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걸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 강의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첫걸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게 될 거라는 대담한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한국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제시하고 있었죠. 네, 지식을 넘어 인류를 위한 진리를 창조하고 돈을 좇는 프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아마추어로서 그리고 태권도 수련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거대하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강의는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문화사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게 뭐 거대한 기업 활동이 아니고요. 그렇죠. 각자가 가진 고유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당신만의 진리의 작품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